자,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사내고 국어 영역, 국어 해설을 맡고 있는 김혜성이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아직 국어 시험 범위가 나오지 않았고, 시험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다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공부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게 독서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문학을 배우게 되거든요. 문학이 아니고 과학 지문이라든지 경제 지문이라든지 이런 비문학적인 지문을 배워요. 그래서 오늘은 모의고사 2024년 9월 모의고사를 가져왔는데 비문학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9월 모의고사 중에서 저는 20번부터 24번까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빠른 해설을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왔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봅시다. 자, 지금 변형편으로 가볼게요. 의미 내재주의에 의하면 의미는 지시체에 대한 기술구에 따라 결정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옆으로 쭉 넘어가서 의미 내재주의에 의하면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 결정되고 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의미는 기술구에 따라 결정된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지시체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시체도 한번 볼게요. 지시체는 위에 있죠.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라고 한다.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시체는 결국 기술구와 비슷한 동일한 단어로 보면 되겠고, 그러면 의미는 지시체에 대한 기술구에 따라 결정된다 라는 말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까지 쭉 이렇게 봤으면 1번이 맞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의미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의미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와 보셨어야 해요. 제가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캡처를 해서 요거 링크는 따로 달아드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바로 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의미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통적인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통적 관점. 요것 때문에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앞에 쭉 가면 전통적으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의미 외재주의에 의하면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쌍둥이 사고 실험을 지구 사고 실험을 제시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의미 외재주의에 의하면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여기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다음에 5번을 한번 볼게요. 퍼트넘은 의미 내재주의와 달리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지시체와 의미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이거는 여기서 확인해 가야겠네요.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어, 요거를 여기서 아까 전에 이거 봤던 거 그대로 3번 거 가져와서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 요거를 봐서 퍼트넘은 이미 의미 내재주의자와 달리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지시체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보았다라는 게 있잖아요.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보았다. 일단 뒷부분은 맞아요. 그쵸? 달리 이게 맞으니까 뒷부분까지 맞는데 앞부분인 이 의미 내재주의라는 부분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의미 내재주의는 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서 요거는 요렇게 볼게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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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내재주의 여기 있죠. 의미 내재주의. 그래서 의미 내재주의는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지시체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됩니다. 이제 당연히 여기 남은 친구 4번이 정답이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내재주의자와 파트너 모두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의미 내재주의자가 있습니다. 우선 의미 내재주의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의미 내재주의를 그대로 의미합니다. 그죠? 이거를 읽었다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의미 내재주의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퍼트넘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읽었다면 알 수가 있겠죠. 의미 외재주의입니다.
이 점을 파악을 하시고 4번 해볼게요. 그러면 의미 내재주의와 파트너 모두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우선 요거를 위에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밑줄을 쳤던 이 부분 있죠. 요거를 형용편으로 다시 밑줄 쳐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일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라는 것은 주관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관성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외재주의는 좀 다른데요. 의미 외재주의는 우리가 쭉 밑으로 가서 디귿 밑에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퍼트넘이 제시한 의미 외재주의는 주관성보다는 객관성을 따진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인간의 인식이 아니라 그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퍼트넘의 의미 외재주의는 객관성을 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틀렸겠죠. 그래서 의미 내재주의 자체는 주관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퍼트넘이 제시한 의미 외재주의는 주관성보다는 객관성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정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됐죠? 20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21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은 기억에 대해서 봐야겠죠. 이거는 딱 지울게요. 우리 기억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기억이 어디 있냐면, 기억은 여기 있습니다. 두 지구의 무리 의미는 같지 않다라는 부분이 존재해요. 여러분 모두 다 읽어오셨죠? 지우고 다시 할게요. 두 지구의 무리 의미는 같지 않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쉬웠고 나쁘지 않은 난이도의 문제였어요. 첫 번째, 두 지구의 물이 같은 물질이더라도 두 지구의 사람들이 이를 서로 다른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화학식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 H2O인 지구의 물과 달리 XYZ인 물질이라고 밝혀졌대요. 그 말은 단순히 두 개가 화학식이 달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못 생각하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두 지구의 물질이 같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화학식이 다르니까. 두 지구의 사람들이 이를 서로 다른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지구의 물질이 다른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화학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화학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화학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맞는 문제가 맞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인식이 같더라도 두 지구의 물은 서로 다른 지시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구의 물과 달리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 불리는 대상은 화학식이 물질이라고 밝혀졌다면 물에 대해 사람들이 지시체하는 기술군을 동일할 수 있지만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바로 이 부분인데,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인식이 같아요. 마실 수도 있고 수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두 지구체의 물은 서로 다른 지시체였죠. 지시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기술군은 말 그대로 얘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이의 물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그게 바로 기술군인데, 지시체라는 것은 실제로 얘가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지시체인 거예요. 실제로 지시하는 지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시체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당연히 다릅니다. 화학식이 다르니까 H2O가 XYZ 두 개 화학식이 다르니까 지시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정답은 2번이 맞게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이 물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아까 전에 봤던 그 부분에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 일단 요게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물에 대해 사람이 지시하는 기술군 동일할 수 있지만 요거 잘못 체크를 했네요. 여기서 보면 안 되고 다른 데서 봐야 됩니다.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이 물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니다. 자, 왜 아니냐면 왜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라는 것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이 물의 의미를 결정한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닌 겁니다. 왜냐면 맞잖아요. H2 둘이 가지고 있는 물의 인식은 같았어요. 수영도 할 수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그런 물의 형태였다라고 그랬거든요. 둘 다 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느낌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물의 의미를 결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화학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화학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이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두 지구의 물이 다른 물질이더라도 기술구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기 때문이다. 두 지구의 물이 다른 물질이더라도 기술구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인 거예요. 마치 물을 마시거나 수영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 것이 기술구인데 두 지구의 물이 다른 물질이에요. 두 지구의 물이 달라. 한쪽은 콜라고 한쪽은 사이다인데 둘 다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두 개는 어머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두 개의 능력이 같다라면 같은 물질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틀렸죠.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두 개 물질이 밝혀졌다. 그래서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하지만 같은 물질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기억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두 지구의 사람들이 가진 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은 동일하다.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지구의 사람들이 가진 물의 인식은 일단 차이가 없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리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화학식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둘의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죠. 그리고 물에 대한 인식은 기술구고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라는 것은 지시체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애초에 이 보기 자체가 만약에 여기서 물의 인식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2번입니다. A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A는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냄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몰리브데넘은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으로 알루미늄과 속성 및 용도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몰리브데넘의 원소기호는 MO로 AL인 알루미늄과는 다른 물질이다. 일반인들은 몰리브데넘 냄비와 알루미늄 냄비를 구별할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테스트를 통해 이를 간단히 구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몰리브데넘은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이에요. 알루미늄 속성과 용도가 매우 유사하죠. 냄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몰리브데늄은 알루미늄과 성질은 비슷하지만 원소 기호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의 속성이 비슷하더라도 실제적 본성에는 차이가 있겠군.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위에서 보기 그대로 가져온 걸 알 수가 있어요.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 속성이 비슷하대요. 여기서 위알제 속성 용도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부분 있죠. 하더라도 실제적 본성에는 차이가 있겠군. 왜냐하면 MO와 AL인 원소 기호가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두 금속의 원소를 밝혀낸 과학적 발견을 통해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의 본질적 구조가 드러났겠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두 금속의 원소를 발견한 과학적 발견을 통해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의 본질적 구조가 드러났겠군. 여기서 어디 들어가느냐면 전문가들은 테스트를 통해 이를 간단히 구별한다. 그게 과학적 발견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옆에 있는 지문에서도 살짝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고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의 본질적 구조가 드러났겠군. 이거는 보기만 봐도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 소수의 전문가는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의 차이를 인지하며 단어를 사용하겠군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수의 전문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전문가라는 건 위에서 알루미늄과 몰리브데넘의 속성을 이 사람 분리해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상의 차이를 인지해서 단어를 사용을 당연히 하겠죠. 다음에 4번. 자연 상태에 있던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이 발견되면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겠군. 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자연 상태에 있던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볼게요. 이거는 틀린 문장인데요. 첫 번째로 언어 공동체의 협업. 일단 이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라는 말 자체가 있지가 않아요. 이 말은 있거든요. 언어적 협업. 그런데 언어 공동체의 협업은 없어요. 그런데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언어적 협업의 분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언어적 협업을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한다. 언어 공동체.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언어적 협업을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의 협업보다는 이 소수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소수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건 그들이 요것이 이런 차이가 있어서 두 개는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어적 노동 분업이 필요한 것이고 언어 공동체의 협업은 언어적 협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을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언어 공동체 협업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어적 협업과 비슷하게 보더라도 틀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일반인들이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이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언어적 노노동 분업이 이루어진 것이겠군. 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 그대로 가져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대로 인지하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관점에서 퍼트넘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보기의 관점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퍼트넘의 주장은 뭐였나요?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 외재주의를 의미하겠죠. 의미 외재주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대상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면 레몬이라는 대상이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깨비와 같이 외부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도 분명히 그 단어만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깨비와 같이 외부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도 분명히 그 단어만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 외재주의는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바깥에 있는 대상이 외부 세계의 대상이 의미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기는 파트너의 주장을 비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기의 관점에서 비판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때 외부 세계에 대한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때 외부 세계에 대한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관습적 사고, 외부 세계가 이루고 있는 대상인 거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보기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이 2번입니다. 대상의 본질이 달라지면 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 역시 달라진다는 점을 관가했다. 우선 요거는 대상의 본질이 달라지면 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 역시 달라진다는 점을 관가했다. 대상의 본질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대상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실제로 파트넘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이 본질이 달라지면 그 본질을 조사하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판하기가 어렵고요. 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 역시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 부분은 보기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아는 데 있어 외부 세계에 실제하는 대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도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도외시하다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도외시하다라는 것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무시했다로 보도록 합시다. 단어의 의미를 아는 데 있어 외부 세계에 실제하는 대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어의 의미를 아는 데 있어 이 의미를 아는 데 있어서 외부 세계에 실제하는 대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도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 자체고 아예 틀렸습니다. 다음에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보다 대상 그 자체를 아는 것이 단어의 의미 결정에 중요하다. 요것도 윗부분과도 내용이 연관이 없어요. 마지막 5번. 외부 세계가 의미 결정에 필수적이라면 인간의 상상만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의 의미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이라면 일단 앞부분은 이거는 바로 위에서 파트너미 주장했던 의미 외재주의죠. 외부 세계가 의미 결정에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윗부분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의 의미는 설명할 수가 없다. 5번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4번을 볼 텐데요. 24번은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24번에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여기에 있는데요. 앞에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고 해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는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속성을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면 되겠죠. 24번은 정답은 1번입니다. 그는 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바로 1번이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착한 성품을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맞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때는 본래의 모습을,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3번, 그가 지닌 목걸이는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받은 것이다 라는 모습에서 3번은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 라는 가지다 지닌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은 이를 성사시킬 책임을 지니고 해외로 출장을 갔다. 요거는 헷갈렸을 수 있는데 이때 책임은 어떤 일 따위를 맡아 가지다입니다. 그래서 성사시킬 책임을 이 친구가 맡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5번 첫사랑의 추억을 평생 동안 가슴속에 지니고 살았다. 이때 지니다는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주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틀렸고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9월 모의고사 20번부터 24번 강의였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없으셨겠지만은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만약 있으시면 2학년 2반을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